자, 4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혼례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겠죠. 혼례복식, 결혼식을 할 때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흔하게 듣는 이야기로는 사모관대, 남성의 경우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원삼 쪽두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통 혼례복은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화롯에 화관을 쓰거나 원삼에 쪽두리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요즘에는 화롯에 화관을 쓰는 거는 패백에 이렇게 입고 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 혼례복의 경우는 뭐 상관은 없지만 신랑의 경우는 대개 청색이나 자색의 단령을 입습니다. 신부의 경우는 원삼에 쪽두리 쓰는 게 보통이고요. 개 중에는 이제 화롯을 입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신랑의 경우는 지금 자색의 옷을 입은 거죠, 단령을. 그 다음에 신부의 경우는 지금 녹색 원삼을 입은 겁니다. 쪽두리를 쓰고 비녀가 있고요. 비녀 앞에다 이렇게 두 개의 댕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선이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금박까지 찍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댕기입니다. 머리 장식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신의 신분하고 상관없이 더 높은 수준의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혼례 시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례복을 입은 신랑이 지금 보이는데 대개 학이 두 마리 있는 쌍학이죠. 그런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앞에 이미지는 이제 자색을 입은 거고요. 이 신랑의 경우는 남색 관복을 입고 띠를 메고 거기 각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허리보다 약간 위에 가슴께 띠를 둘렀잖아요. 근데 그거는 딱딱하게 되어 있는 띠를 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띠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띠를 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각띠를 매고 그다음에 흉배, 지금 가슴에 그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학이 수놓아져 있는 거, 그게 흉배입니다. 근데 똑같은 모양이 등에도 있어요. 그래서 흉배라고 부른다는 거죠. 가슴 흉하고 등배자 이렇게 쓰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비슷하게 이렇게 수를 놓아서 사용할 때 왕의 것은 둥굽니다.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요. 왕의 것은 양쪽 어깨에도 답니다. 그리고 부르는 이름은 보라고 부르고 다르죠. 아주 특별하게 왕의 경우는 지상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우를 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길을 거닐 때 우리 보통은 이제 단일행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왕이 다닌다고 얘기할 때 왕은 단일행자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자를 쓰냐면 다행이다 할 때 그 행자를 써요. 그러니까 쓰는 용어마저 단어마저 틀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특별한 존재로 인식을 한 거죠. 오죽하면 하늘이 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의 경우는. 자, 지금 이제 흉배 단얘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속에다가는 푸른 색깔의 도포를 입었습니다. 두루마기와 비슷한 형식이죠. 그 다음에 띠는 지금 딱딱한 소재의 띠를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께에. 거기는 서대를 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대는 뭐냐면 이 서자가 물소뼈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허리 위로 두르고 있는 저 허리띠는 물소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목화, 아까 말씀드렸죠. 화라는 신발을 신었는데 지금 보시면 부츠 형태입니다. 그래서 발등도 덮고 복숭아뼈도 이렇게 쑥 올라와서 신는 거. 부츠 형태. 저걸 화라고 부르는데 목화라고 보통 부르는 이유는 보관할 때
그 속에다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목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신발 소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발 소재는 가죽입니다. 녹원삼을 입고 있고 족두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녹원삼이라고 하는 거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요, 공주나 옹주의 대례복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절대 입을 수 없는 옷인데 이 혼례시에만 입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댕기를 드리고 이런 건 아까도 보신 것과 같고요. 거기 물론 이제 그 머리에는 잠을 꽂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성이 머리 단속할 때 필요한 거죠. 특히 개례식이 끝나면. 다시 말하면 저 잠은 비녀입니다. 그러니까 비녀를 꽂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옷이죠. 화롯.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원래는 결혼식에도 혼례식에도 저렇게 혼례도 화롯을 입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혼례에는 요새 원삼을 입고요. 제가 듣기로는 저 화롯은 되게 패백할 때 입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족두리가 있습니다. 저 족두리. 그래서 족두리를 잘 보시면 위에 이렇게 솟아나온 장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옥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복식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떨리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족두리도 저 위에 있는 것들이 걸을 때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족두리는 원래 결혼할 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굉장히 큰 가발을 썼거든요. 그게 이름하여 가채라고 부르는 건데 그 가채를 마련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딸을 시집 보낼 때마다 굉장히 이제 힘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뭐 집을 팔고 막 이런 경우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채를 쓰지 말고 대신 머리에다가 쓰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권장한 것이 바로 저 족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채는 안 되고 족두리를 써라 뭐 이렇게 된 거죠. 나름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머리쓰기죠, 족두리. 자, 이게 아까 되게 신부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겁니다. 원삼이라고 하는 옷이고 공주나 옹주의 대례복이고 결혼식 할 때 유일하게 여성들이 입을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름다운 옷입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혼례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